6.17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그린벨트 해제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당정청이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했는데 강남의 세곡 내곡동 일대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첫 소식 김원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먼저 서초구 내곡동 가구단지 일대가 꼽힙니다. 강남 도심에 1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대부분이 녹지 또는 농지입니다. 주변 지역은 이미 고층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며 이미 강남 생활권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남구 세곡동 자동차 면허시험장 인근도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입니다. 1급에서 2급지에 비해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상급지 그린벨트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가구단지나 자동차 학원 주변 지역에 빈땅이 많아요. 그거 말고는 강남에 해제할 땅이 그 가천 쪽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보고 자리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당정청은 지난 5일 비공개 협의회를 가졌는데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5년에서 10년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 개발 대신 그린벨트를 해제해 3년 내 8만 호를 건설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3만 제곱미터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해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방법은 없지 않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데다 30만 제곱미터 이하여도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이 사유일 때 직접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도 훼손된 지역, 보존적 가치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더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거든요.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권 해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강남 부동산이 또다시 들썩거릴 수 있고 시민단체들은 환경 파괴라며 반발할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이 대통령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만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정청이 여전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지만 숱한 규제 체계도 집값 안정화에 실패했던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지 촉각이 쏠립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종로 세운상가 일대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 제조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서울시 발표를 믿고 기다리던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기존 소상공인 정착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희규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낡은 세운상가를 도심제조산업 허브로 재생시키겠다는 발표 이후 서울시는 기존 상가에 새들어 살던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철거를 앞둔 세운상가 구역 내 상인들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이주를 유도하고 이 3-67 구역이 저기에 지금 한 40개 정도의 지금 이제 기존에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 LH 비축 토지에서 내년 8월이면 저희가 공급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약간 이렇게 잘 조정을 하면 대부분 기존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올해에만 예산 약 40억 원을 들여 재개발 구역 내 빈집 50호를 리모델링해 상인들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현재까지 구역 내 빈집을 한 채도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171개 구역 가운데 152개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이 실제로는 89개 구역만 해제되면서 구역 내 빈집 매물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당초 발표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예산과 기획이 아니었냐는 의문도 따라붙습니다. 워낙 비싸요. 비싸. 지금 기획재정부에 땅이 빈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6구역에 있는 다른 그쪽으로 가고 싶다 해서 알아봐달라 해서 알아봤더니 임대료가 한 달에 400만 원이에요. 지금 이분이 한 달에 50만 내고 있는데 그래서 주겠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거죠. 기존 상인들을 입주시키겠다는 LH 지식산업센터는 관련 법대로 적용될 입주 요건 때문에 정작 예전부터 낡은 공장을 운영하던 영세 상인들이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지역 내 일부 상인들은 새로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에 우선 입주 요건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서울시와 지자체는 절차에 따라 해당 사안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인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서울시가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서울시의 대책 발표 직전 세운상가 3-6구역과 7구역에서 이주를 기다리던 세입자는 96명. 이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인은 10명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물레동이나 이런 데로 여기서 도저히 안 돼갖고 떠났어요. 떠나고 있는 중이고 떠나갔어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집도 지금 여기서 포기하고 물레동으로 간다고 도저히 장소가 안 나와서 물러났는데 전면 철거 이후 재개발 대신 기존 서민들의 삶을 함께 지키겠다는 세운상가 도시재생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볼 부분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대출 규제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군에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을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군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적 보증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2억 원으로 사적 보증 한도는 3억 원으로 낮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